자, 안녕하십니까, 학생 여러분. 다시 1학기 때 배웠던 것 중에 좀 어렵거나 힘든 거 두 번째 시간이죠. 물론 여러분하고 만나는 시간이 뭐 한 20시간쯤 되면요, 참 좋아요. 저도 좋은데요. 여러분하고 허락된 시간이 4시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띄엄띄엄 하더라도요, 제가 나눠준 프린터는 꼭 다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교과서 한번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과서로는 이게 교과서 몇 쪽에 있습니까? 107쪽부터 시작해서 108쪽, 109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특히 이제 109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해서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압력 하는 것부터 볼게요. 압력은 정의를 하자 그러면 압력은 뭐 이거예요. 힘을 받는 면의 넓이,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 미터의 뉴턴이니까 미터의 뉴턴 이걸 뭐 파스칼, 뭐 킬로그램 어쩌고 저쩌고 뭐 어렵죠. 단위는 그냥 써주는 대로 하시고요. 압력은 면적 가지고는 나누면 돼요. 면적 가지고 나누면 된다는 이야기는 면적이 넓으면 압력이 작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시험 계산을 했죠. 지수 몸무게 가지고 했잖아요. 500N입니다. 발바닥이 얼마입니다. 그건 압력이에요. 플라스크를 밑으로 세웠을 때랑 앞에 세웠을 때, 물을 조금 넣었을 때, 많이 넣었을 때 어떻게 다릅니까? 물을 조금 넣었을 때보다는 많이 넣으면 압력이 큽니다. 물의 양은 같은데요. 이 부분이 면적이 작고요. 여기는 면적이 좀 큽니다. 그래서 면적이 크면 압력이 작고 면적이 작으면 압력이 커진다.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 한번 보시고요. 얘가 뭐느냐? 신발 크기가 같아도 몸무게가 가벼운 사람보다 몸무게가 무거운 사람의 발자국이 젖은 땅에서 더 많이 뺀다. 뭐 이거 맞죠? 같은 체중을 가진 사람이 발을 밟더라도 뭉툭한 앞쪽으로 밟힐 때보다 뾰족한 뒷굽으로 밟히면 더 아프다. 뭐 이거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 우리 교과서 109쪽 하면서 제가 기억나나요? 운동화를 신으면 왜 편합니까? 예, 운동화는 발바닥이 넓죠. 그래서 넓다는 이야기는 발바닥에 맞는 압력이 작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자분들이니까 여기도 여러분도 여자들이죠. 그러니까 압력 하이힐 하는 게 있잖아요. 뾰족구두. 그걸로 신으면 왜 불편합니까? 뒤꿈치가 뾰족하다 보니까 압력이 굉장히 커요. 한 지점에 큰 힘이 걸리면 압력이 커지고 그래서 불편하죠. 자, 지금 바깥에 눈이 왔죠. 눈밭에 갈 때는 뾰족한 걸 신어야 됩니까? 넓적한 걸 신어야 됩니까? 넓적한 걸 신어야죠. 그래야 발이 안 빠지죠. 그래서 설피하는 게 있죠. 또는 눈밭에서 활동할 때는 얼음판보다는 밑바닥이 넓적한 스키를 신죠. 스키는 왜 그렇습니까? 넓적해서 빠지지는 않죠. 얼음판에서는 뭐 얼음이 단단하니까요. 뾰족해도 돼요. 스케이트 날이 뾰족하죠. 납작하고요. 근데 스키날은 넓적하잖아요. 그 이유는 압력 때문에 그렇죠. 압력이죠. 또 뭐 압력 이런 게 또 뭐 어디가 있을까요? 가끔 가다 이런 게 있잖아요. 여기는 볼펜이 없네요. 이 앞에 같으면 풍선을 터뜨릴 때 뭘로 터뜨립니까? 뾰족한 것으로 터뜨린다. 과일을 깎을 때 무엇으로 깎습니까? 칼로 깎죠. 근데 칼은 잘 들어야 됩니까? 잘 안 들어야 됩니까? 잘 들죠. 잘 든다는 얘기는 압력이 크다는 얘기입니까? 작다는 얘기입니까? 압력이 크다는 얘기죠.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왔던 건데 또 어려워했던 게 또 하나 있죠. 자, 이 문제입니다. 우리 교과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교과서에는 이게 몇 페이지입니까? 압력에 따른 부피 변화. 그래서 압력에 따른 부피 변화. 교과서 몇 쪽에 있습니까? 112쪽에 있죠. 112쪽에 있죠. 그렇죠? 자, 실험하기 전에 실험장치 하기 전에 아무것도 안 올려놨습니다. 그럼 이건 뭡니까? 일기압입니다. 기억하세요. 아무것도 안 올려서 공기에 기압이 있으니까 일기압입니다. 한 개씩 올려놨는데 일기압이 아니고 2기압이 되고 한 개 더 올리면 2개면 3배가 되니까 3기압이 되고 3개를 올리면 1배 더 올리니까 4기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실험을 해보면
기체에 작용하는 압력이 2배, 3배로 증가하는 기체의 부피는 2분의 1, 3분의 1로 줄어든다. 기체가 압력이 커지면 부피는 어떻게 됩니까? 줄어듭니다. 압력이 커지면 기체는 어떻게 됩니까? 부피는 줄어든다. 천천히 하는 이유가 있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압력에 따라 기체 부피 온도가 일정할 때 기체 부피는 가해진 압력이 2배, 3배 증가하면 기체 부피는 2분의 1, 3분의 1. 2일 때 곱하면 1이죠. 3 곱하기 3분의 1도 1이고요. 그래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배 커지면 2분의 1이 되고 3배 커지면 3분의 1이 됩니다. 자, 가 상태일 때 추를 한 개 올려놨습니다. 1기압입니다. 2개 더 올려놓으면 외부의 압력이 몇 배입니까? 2배 되죠. 그러면 이 분자수도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분자수가 늘어나는 건 아니고 분자 속도가 빨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부피가 줄기 때문에 충돌 횟수가 늘어나요. 움직여야 될 거리가 짧아지죠. 움직여야 될 거리가 짧아지니까 부피가 줄어드는 겁니다. 부피가 줄어든 것만큼 충돌 횟수가 늘어나요. 외부 압력이 증가하면 부피가 감소하고 기체 분자 충돌 횟수는 커지고요. 그럼 이 안에 있는 기체 압력도 커집니다. 기체 압력이라는 건 벽을 때리는 거죠. 외부의 압력. 너무 어렵나요? 이렇게 생각합시다. 압력이 커지면 부피는 어떻게 된다고요? 줄어듭니다. 기억하세요? 압력이 커지면 부피는 줄어듭니다. 얼마만큼 줄어듭니까? 2배 커지면 2분의 1이 되고요. 누가 2분의 1 돼요? 부피가. 압력이 3배가 되면 부피는 3분의 1입니다. 4배가 되면 4분의 1입니다. 5배가 되면 5분의 1입니다. 압력이 커지면 부피는 줄어들어요. 반비례의 그래프죠. 그림을 그릴 수 있나요? 압력이 커지면 부피는 줄어듭니다. 그걸 보일의 법칙, 그래서 압력과 부피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비례합니다. 라고 그러죠. 압력이 1일 때 부피가 4였습니다. 그러면 압력이 1일 때 부피가 4였죠. 그럼 부피가 1이 되면 압력은 4가 된다. 그래서 줄어듭니다. 압력이 커지면 부피는 줄어듭니다. 부피가 5가 되면 압력도 5가 되는 게 아니고 5분의 4가 된다. 너무 어렵나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체는 부피가 커지면 압력은 줄어듭니다. 부피가 커지면 압력은 줄어드는 겁니다. 고무풍선을 부는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고무풍선을 부은다는 얘기는 풍선 안에 분자 숫자가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분자 숫자는 똑같다는 전제하에 시작하는 겁니다. 압력이 커지면 부피는 어떻게 된다고요? 줄어든다. 또 하나 더 있죠. 여러분들이 또 힘들어하고 싫어하는 거. 또 3번 나왔던 거 있잖아요. 언니가 이렇게 풍선 들고 있는 거 어떻게 된 거냐라고 그랬죠. 이 풍선을 여기 통에다가 액체 질소를 갖다 놨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차가운 곳에 들어가면 뭐가 들어오죠? 차가운 곳에 온도가 내려가면 기체의 속도가 이렇게 줄어들죠. 그래서 부피가 줄어들어요. 기체의 속도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빨리 움직이 충돌한 횟수도 이렇게 줄어들고 줄어들죠. 줄어들고 다 줄어들다가 나중에 쭈글쭈글해지고. 자, 이제 여기까지는 줄어든 거겠죠. 그렇죠? 꺼내면 어떻게 됩니까? 따뜻한 곳에 나오면 점점 부피가 어떻게 됩니까? 커지죠. 커지는 이유는 왜요? 이 안에 액체가 차가운 곳에 가보면 공기도 액체가 된다 그랬죠. 액체가 됐던 녀석이 액체가 기화를 하면 기체가 되면서 부피 이제 속도가 좀 빨라지고요. 그러면서 분자 거리도 좀 멀어지고요. 분자 거리가 좀 멀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풍선이 팽창해지는 거죠. 여기 보면 차가운 풍선을 차가운 액체에 넣는다. 온도가 낮아지고요. 온도가 낮아진다는 얘기는 이 분자 운동이 느려진다는 얘기입니다. 빨리 움직이질 못하고요. 풍선의 크기가 작아지고요. 부피가 작아진다는 얘기고요. 분자와 분자 사이 거리가 줄어들어요. 풍선을 액체 산소의 질소에서 실온으로 꺼냅니다. 그럼 온도가 높아지고요. 높아진다는 얘기는 풍선이 온도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고요. 그럼 거리와 거리 사이가 멀어지고요. 그러다가 기화되겠죠. 그럼 더 커지고요. 그럼 풍선이 커지고요. 그럼 공기의 부피가 커집니다. 그래서 공기의 부피는 온도가 높아지면 증가하고 낮아지면 감소한다. 생각해 보시죠. 온도에 따른 기체 부피 변화, 이것도 한번 했던 거죠. 그렇죠? 볼게요. 온도에 따른 물질의 분자 운동은 물질을 이룬 분자들이 끊임없이 움직인다 했죠. 그걸 무슨 운동이요? 브라운 운동 또는 분자 운동. 온도가 이렇게 높아지면 분자 운동이 굉장히 어떻게 된다고요? 활발해진다 했잖아요. 활발해지면 분자와 분자 사이 거리가 멀어져요. 멀어지려고 그러죠. 분자와 분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면 풍선으로 치면 전체 부피가 커지는 형태가 되죠. 그게 뭐 액체가 됐든 기체가 됐든 그런 관계없이 반대로 할 수도 있겠죠. 분자 온도가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온도가 내려가면 분자와 분자 사이 거리가 점점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줄어들면 전체적으로 풍선의 부피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풍선이 쭈글쭈글 되죠. 자, 너무 어렵나요? 자, 온도에 따른 물질의 부피 한번 해볼까요? 온도에 따른 물질의 부피. 그럴 때 우리 교과서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온도에 따른 물질의 부피. 우리 교과서 116쪽부터 시작해서요. 117쪽에 나와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온도에 따른 물질의 분자 운동.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 분자뿐 아니라 고체 액체의 경우도 물질을 이루는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죠. 그래서 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고요. 부피가 약간 증가하죠. 이런 경우 많아요. 뭐든지 다 똑같아요. 여름이 되면 타이어가 좀 더 팽창해지고요. 전선줄도 점점 축 처지죠. 이거는 분자 운동이 활발해져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활발해져서 그런 일이 생겨요. 온도가 낮은 겨울철에는 다리의 콘크리트 입새 틈이 넓어져요. 넓어진다는 얘기는 이렇게 좀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철길도 여름이 되면 철길과 철길 사이에 틈이 있어요. 그 사이가 조금 넓어져요. 여름이 되면 이 음이새가 좁아져요. 겨울에는 넓어지고 여름에는 좁아지고. 제일 좋은 거는 철길 한 개로 쫙 만들면 좋은데 그러면 철길이 휘죠. 너무 뜨거워. 주전자에 물을 가득 넣고 끓이기 전에 물의 부피가 증가해 물이 넘쳐버립니다. 그런 경우 가끔 하고요. 기체 찌그러진 탁구공 같은 거 찌그러뜨렸으면 어떻게 하면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다시 팽팽해지죠. 이런 것도 그렇죠. 액체 열팽창을 이용한 것들이 우리 집안에 있습니까? 온도계죠. 온도계. 알코올 온도계는 액체 열팽창을 이용하고요. 고체 열팽창을 하는 것들도 있죠. 그건 알코올 온도계. 죄송합니다. 고체가 아니라 금속이에요. 그런 것들은 물질이 온도가 높아지면 기록지가 좀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늘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 더 볼까요? 이거는 샤를레 법칙 같은데요. 가 그림 같은 거 보면 이 통 안에 이런 게 데웁니다. 가를 데운다는 이야기는, 열을 준다는 얘기는 이 분자들의 운동 속도, 운동할 수 있는 거리가 늘어나는 걸 의미합니다. 늘어난다는 얘기는 빨라진다는 얘기고요. 빨라지면 한번 탕 부딪혀야 이렇게 두 번, 세 번 부딪히는 거죠. 그러면 두 번, 세 번 부딪힌다는 얘기는 여기가 압력이 커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내부 압력이 커집니다. 내부 압력이 커지면 바깥으로 이렇게 밀고 나가죠. 추가, 늘어나는 개수가 아니기 때문에 밀고 나갑니다. 그러면 부피가 늘어나는 개념이죠. 공기 온도가 높아지면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고 분자가 차지하는 공간이 넓어집니다. 그리고 샤를레 법칙이 얘기합니다. 온도 증가, 기체 분자의 운동 속도 증가, 충돌 횟수 증가, 다 증가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샤를레 법칙 얘기하는 겁니다. 샤를레 법칙 한 번 더 볼까요? 이게 샤를레 법칙인데 한번 보실래요?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의 부피는 종류에 따라 관계없습니다. 운동에서는 물질의 종류에 관계없이 다 똑같습니다. 분자 운동은 높아지면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 그 증가하는 비율이 약 273분의
얼마라고요? 1이다 그랬죠. 273분의 1이다. 그게 뭐라고요? 샤를레 법칙 그러죠. 샤를레 법칙에서 나오는 이제 온도가 하나 새로 생기는 거죠. 분자 운동이 없어지는 온도는 얼마입니까? 영하 273보다. 여기서는 모든 부피에 즉 기체가 여기서 다 정지한다. 이런 기체는 물론 없어요. 한번 봐두시고요. 샤를레 법칙 따라 쓰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뭐 이게 쓰고 있는 거죠. 액체 질소의 풍선을 넣으면 크기가 작아진다. 더운 여름철에 과자 봉지가 부풀어 오른다. 더운 여름철에 자동차 타이어에 공기를 조금 적게 넣는다. 샤를레 법칙이죠. 피펫에 남은 액체를 빼내기 위해 피펫을 손으로 감싸쥔다. 네, 이것도 샤를레 법칙입니다. 자, 아까 그 정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했던 거는 두 개 했죠. 압력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했죠. 압력은 다시 한번 펴서 보실래요? 109쪽 보시면 면적을 가지고 힘을 나눈 겁니다. 면적을 가지고 힘을 나눴어요. 면적분의 힘이에요. 이렇게 정리하면 단위 면적당 받는 힘 그러면 돼요. 단위 면적당 받는 힘. 힘은 무게도 힘이죠.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서 있을 때 또는 발이 받는 힘, 그런 압력이죠. 그랬을 때 그 힘은 신발을 뭐 신고 있냐에 따라서 이 압력이 달라진다. 이제 발바닥에 넓은 걸 신었으면 편할 거고요. 좁은 걸 신었으면 좀 불편할 거다. 아주 좋은 게 뭐가 있냐면 뾰족구두 같은 거. 못이 뾰족하죠? 압점 뾰족하죠? 그것도 압력이 크게 한 거죠. 칼날도 뾰족한 거, 압력이 크게 한 거예요.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압력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닿는 면적이 넓으면 압력이 줄죠. 가장 대표적인 게 됐습니다. 운동화. 넓적한 넓적한 거 있잖아요. 그 다음 설피하는 게 있잖아요. 문밭에 갈 때 안 빠지게끔 하는 거 설피. 예, 뭐 그런 것들. 또 뭐가 있다 그랬죠? 스키 같은 것도. 그 다음 칼이 안 든다. 이런 것도 압력이 작은 거죠. 자, 또 압력. 압력과 부피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하는 거 했었죠. 압력이 크다는 얘기는 외부에서 압력이 크다는 얘기예요. 어떤 통에 압력이 크게 바깥에서 작용하면 그 통의 부피는 줄어들죠. 오히려 법칙 그런 거 있잖아요. 압력이 커지면 부피는 줄어들죠. 압력이 커지면 부피는 줄어들죠. 압력과 부피는 서로 어떤 관계에 있다고요? 반비례하는 관계죠. 2배 커지면 2분의 1, 3배 커지면 3분의 1, 4배 커지면 4분의 1 되는 것. 오히려 법칙이죠. 샤를레 법칙은 우리 교과서에 있으니까 계속 할게요. 샤를레 법칙은 반대 개념이죠. 온도하고 뭐의 관계였어요? 부피와의 관계죠.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도 어떻게 돼요? 같이 올라가죠. 온도와 부피는 서로 비례하는 거죠. 오히려 법칙에서는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지만 샤를레 법칙에서는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 얘기는 온도가 올라가면 분자 운동이 굉장히 빨라져요. 굉장히 빨라지면 분자와 분자 사이의 거리가 넓어지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부피가 팽창하는 거예요. 반대가 있을 수도 있겠죠. 온도가 내려가면 부피는 줄어들죠. 온도가 내려간다는 얘기는 분자 운동이 굉장히 어떻게 돼요? 느려져요. 느려진다는 얘기는 분자가 한 개가 차지하는 작은 공간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럼 전체적인 부피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온도와 부피는 서로 비례하는 경우가 있다. 얼마만큼 비례하냐? 1도 올라갈 때마다 273분의 1, 273분의 1 이렇게 된다. 했던 게 샤를레 법칙이죠. 자, 하나 적어볼까요? 자, 우리 교과서에 보면 재밌는 내용이 더 있어요. 118쪽에 오줌 싸기 인형의 비밀 이런 것도 더 있고요. 뒤에 한번 쭉 읽어보세요. 분자가 어떻게 운동식입니까? 온도계를 만들자. 이런 것도 있죠. 그렇죠? 자, 고체와 액체 사이의 상태 변화와 열 에너지 이런 것도 하나 있는데요. 이 상태 변화할 때 열 에너지 이거는 왜 이런 문제를 파트가 아니에요. 이거는 보통 3단원에 있는 건데요. 이것도 한번 읽어주고 넘어갈게요. 상태 변화와 열 에너지 하는 건데요. 물질의 상태는 크게 이 세 가지로 나눴죠. 이거는 좀 다른 단원이죠. 이제 물질의 상태는 크게 세 단원으로 있다 했죠. 뭐가 있다 했어요?
액체, 고체, 기체가 있다 했죠. 액체, 고체, 기체가 있고요. 액체는 손 큰 거부터 해볼까요? 기체, 액체, 고체가 있죠. 아니 반대로 할까요? 고체, 액체, 기체가 있죠. 고체는 일정한 모양과 일정한 부피가 있는 게 고체. 일정한 모양은 없지만 일정한 부피를 차지하고 있는 건 액체. 기체는 압력과 온도에 따라서 그때그때 부피와 상태가 달라지죠. 다시 해볼까요? 고체. 여러분들이 딱딱한 게 고체라고 해도 돼요. 물컹물컹한 거는 뭐예요? 액체고요. 느끼지도 못하지만 뭔가 있는 것들은 뭐예요? 그거는 기체죠. 그래서 고체, 액체, 기체 이렇게 나누죠. 고체는 일정한 모양과 일정한 부피가 있을 때고요. 액체는 일정한 부피가 있을 때고요. 기체는 그때그때 다르다라고 그랬죠. 자, 고체에서 액체로 된 걸 가지고 융해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과서 78쪽, 79쪽에 있을 겁니다. 교과서 펴보세요. 78쪽, 79쪽에 있어요. 이거는 융해하는 겁니다. 자, 고체에서 액체 되는 걸 가지고 융해라고 그러고요. 융해, 열이 왔다 갔다 한다 그랬죠. 액체가 기체 되는 걸 가지고 기화라고 그러죠. 그렇죠? 우리 교과서 78쪽, 79쪽에 있습니다. 이거 설명하기 전에 제가 약간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대로 가는 것도 있죠. 액체가 고체로 가는 걸 가지고 음고, 기체가 액체를 가지고 기체에 있는 물질이 액체로 오는 걸 가지고 액화라고 그러죠. 자, 자유로운 걸 볼까요? 가장 자유로운 상태는 고체, 액체, 기체 중에 가장 자유로운 상태는 고체, 액체, 기체 중에 누구예요? 기체죠. 기체가 가장 자유롭고요. 그 다음이 액체고요. 그 다음이 누구예요? 고체. 그럼 자유로운 상태에서 부자유로운 상태로 내려올 때마다 열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거죠. 다시 할까요? 자유로운 상태가 기체, 액체, 고체라고 했죠. 기체가 제일 먼저고요. 그 다음에 액체, 제일 부자유로운 상태가 누구라고요? 고체라고 했죠. 자유가 떨어질 때마다 열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물질 상태에서는 자유가 곧 열이에요. 열이 많은 것들은 자유로운 거예요. 고체는 열이 적습니다. 그래서 자유가 없어요. 생각 잘하세요. 자, 이제 해볼게요. 라우르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보통 뭐 어디에 있는 거냐 그러면 야자 열매에 있는 게 라우르산이가 그럴 거예요. 라우르산이 융해되어 응고될 때 온도 변화 이렇게 붙여놨네요. 라우르산을 이렇게 천천히 데워요. 그러면 고체가 녹는 부분은 여기에요. 앞에 있는 이 부분에서는 고체가 녹아요. 왜 평평합니까? 고체가 액체된다는 얘기는 자유가 한 단계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럴 때를 가지고 융해열 흡수 그럽니다. 교과서 78쪽, 79쪽 외우셔도 됩니다. 그 다음 상태가 되면 C 부분에서는 계속 온도가 그냥 올라갑니다. 그건 고체, 액체가 그냥 가열되는 상태예요. 불을 꺼버리면 냉각이 되죠. 쭉 온도가 떨어집니다. 이 부분에서 냉각되면서 액체의 온도가 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평평한 구간이 나타납니다. 그거는 무엇입니까? 고체가 되면서 그게 액체가 고체로 되면서 음고열이 방출되는 거죠. 예, 음고열 방출되는 거. 이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오렌지 농장에 물 뿌리는 거, 에스키모들이 자기 집에 추울 때 물 뿌리는 거. 기억나세요? 기화가 되면서도 열이 많이 흡수된다 그랬잖아요. 더운 여름에 뭐 뿌린다고 길에다가 물 뿌린다라고 그랬죠. 근데 시험에 나왔던 거죠. 기화열 흡수. 그런 상태일 때 달라진다 하는 거죠. 그래서 고체 액체가 이런 에너지 변화, 열 에너지 어떻게 흡수되냐. 고체의 라우르산을 가열하면 온도가 올라가다가 일정해진다. 일정해진 이유는 융해, 상태 변화가 있습니다. 상태가 변화할 때는 온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액체인 라우르산을 냉각하면 온도가 내려가다가 일정해집니다. 음고 라우르산의 가열 곡선에서 온도가 일정하고 나타나는 이유는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또는 에너지를 방출하죠. 여기서는 흡수하기 때문에 일정해지고요. 이 부분에서는 방출하기 때문에 일정해집니다. 그거 한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거 가지고 시험에 제가 몇 번 냈었죠? 융해야 될 때는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고요. 음고해야 될 때는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죠.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요? 주로 이제 제가 이쪽으로 시험을 했죠. 어제 냈습니까? 1학기 때는 중간고사 시험에서 냈던 게 기억나죠? 오렌지 농장에서 시험을 냈던 거. 오렌지 농장에서 추워지면 뭐 뿌립니까? 오렌지 나무에 뭘 뿌린다고요? 물을 뿌리면 되죠. 물을 뿌리면 물하고 오렌지 중에 누가 먼저입니까? 오렌지가 오는 게 아니고 물이 먼저 얼죠. 물이 얼면서 그 열 때문에 오렌지는 피해를 덜 입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있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게 되면 온도라는 게 두 개 있죠. 물질의 차고 더운 정도, 온도, 섭씨 온도, 뭐 절대 온도 이런 게 두 개 있었다. 이걸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한번 정리해볼까요? 분자 운동이라는 것도 있고요. 고체는 분자와 분자 사이가 이렇게 인력이 굉장히 강해요. 분자, 열분자 사이가 이렇게 서로 인력으로 잡혀있는 모양새입니다. 옆에 있는 분자와 옆에 있는 분자가 서로 잡혀있다는 얘기는 꼼짝을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잡혀있어요. 그래서 자유가 없어요. 됐나요? 자유가 없고요. 자유가 없다 보니까 제자리에서 그냥 드르르 도는 운동을 하죠. 액체는 꼼짝을 못하는 정도는 아니에요. 자, 주변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는 얘기는 불이 이제 켜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정도는 돼요. 손 잡고 돌아다니는 정도는 돼요. 기체는 분자와 분자 사이 인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잡혀있지는 않아요. 기체는 아주 자연스럽게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고체가 액체될 때는 열 에너지를 흡수해야 됩니다. 자유가 하나 올라가죠. 액체가 기체가 될 때는 아주 많은 열을 흡수해야 됩니다. 반대가 되면 어떨까요? 기체가 액체될 때는 이쪽으로 오는 게 뭐라 그러면 많은 열이 방출되겠죠. 액체가 고체될 것 역시 방출됩니다.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자유가 많고요. 에너지가 크다. 그러시면 됩니다. 더 볼까요? 이런 그림도 하나 있었죠? 이런 그림 하나 있었죠? 그렇죠? 이런 그림이 이건 뭐 하는 겁니까? 녹을 때 문제죠. 고체가 아주 빼곡한 상태에 있다가 열을 받으면 액체가 됩니다. 그럴 때 융해 한번 보시고요. 열 에너지를 흡수해야 됩니다. 액체가 고체가 될 때를 음고 한번 보시고요.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한 번씩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정도까지 하시면 여러분들은 액체, 고체, 압력, 액체, 고체 됐어요. 물론 많이 부족합니다. 근데 얼마만큼 부족할지 저도 잘 모르지만 한번 읽어보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교과서 한번 더 읽어보시고요. 교과서 어디까지 있습니까? 그러면 2단원, 3단원까지 다 있죠. 2단원, 3단원까지 다 했고요. 그럼 4단원은 뭐가 나왔냐? 4단원 뭐가 나왔는지 볼까요? 4단원에서는 상태 변화 에너지, 여기도 다 했네요. 그렇죠. 상태 변화 에너지 여기까지 다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생물. 그래서 뭐가 있죠? 생물의 분류, 그 다음에 세포, 이것도 좀 해야 되고요. 뒷페이지 넘어가가지고 식물의 영양, 이걸 한번 더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 제일 마지막에 힘과 운동, 판구조, 이렇게 하면 4시간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좀 많이 부족해요. 시간이 좀 부족한데요. 부족하더라도 교과서 좀 읽으시고요. 제가 나눠주는 프린터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